네, 이 내용 관련해서 사회팀 백승우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 기자, 교제 중인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심한 경우에는 목숨까지 빼앗는 일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지난 한 해 동안 교제 중인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만 49명, 살해당할 뻔한 여성만 150명이 넘습니다. 올 들어서도 교제살인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일만 꼽아봐도요, 이른바 의대생 살인 사건도 이별을 요구한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였고, 지난달엔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이 베트남에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교제폭력 관련 112 신고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여서 지난 2019년 5만여 건에서 지난해 50% 넘게 늘어난 7만 7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네, 보통 교제살인이라고 하면 피해자 또 가해자 역시 20, 30대에 국한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 또 않다고요? 네,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피의자인 박학선은 65살, 피해 여성도 60대였습니다. 지난달 9일 경기 화성에선 60대 남성이 연인 관계였던 60대 여성의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헤어지길 원하는 피해자를 가해 남성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검거된 교제폭력 사건 가해자 14,000명가량 중 17%는 50대 이상이었습니다. 네, 범죄 건수도 늘고 있고 피해 연령층도 넓고요. 상황은 이렇게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이 없는 건가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결혼한 사이, 그러니까 가정폭력은 따로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제폭력은 따로 없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있는데 교제폭력이 반드시 스토킹하다가 벌어지는 건 아니니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교제폭력 사건들이 이를테면 가정폭력처럼 따로 분류가 되지를 않았고 지금 모두 일반 폭력 사건으로 다뤄지고 있는 거네요. 네, 이렇다 보니 지난해 붙잡힌 교제폭력 피의자 중 구속된 사람은 2%대에 불과했습니다. 살인으로 가기 전 폭력 단계부터 제동을 걸 필요가 있지만 국가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단계에서부터 그 국가의 형벌권이라든지 아니면 경찰 행정력이 개입할 것인가 확실한 논의가 좀 시급하고 현장에서도 되게 정확한 매뉴얼이 사실 없는 거죠. 네, 이런 사건이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니 오히려 그 심각성에 대해서 무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확실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백승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